안녕하십니까.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. 이제 10월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.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쓰던 이제 추경을 10월 중에 반드시 끝마쳐야만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예전에는 없었던, 얼마 전에죠. 얼마 전에 없었던 이 추경이라는 어떤 것들이 하나의 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대표님도 추경에 대한 문의를 좀 많이 하셔서 추경 이야기를 좀 하고, 예전에도 몇 번 했었죠. 근데 이제 추경에 대해서 나름 또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추경이란 뭔가요? 추경이라는 거는. 추경. 그러니까 예산 회계가 있을 때, 즉 예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때 이 추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즉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, 뭐 국가로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요. 지금 뭐 저기 우크라 러시아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. 그러면 어때요? 돈이 막 그 기존에 쓰던 거하고는 뭐 유가 아니게 막 틀려지죠. 예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태풍이 온다거나, 근데 뭐 작은 건 이제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데, 굉장히 이제 막 그 자연재해가 심할 때는 추경 편성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뭐 근자에 들어서 저기 대표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거, 지역 뭐 화폐 준행, 이것도 추경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. 기본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.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것도 어디서 돈이 있어야 나눠주지. 그러니까 이 돈을 추경을 편성해서 뭐 조달 방법은 나중 문제고, 일단 집행을 하거나 하려면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, 이렇게 예산이 뭐 전쟁이든 아니면 굉장히 뭐 어떤 특별한 일이든 일이 발생해서 그 예산이 변경될 때, 이럴 때 이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추경이라는 절차, 똑같이 예산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은 그 예산을 한 번 더 편성해, 이 소리예요. 즉 예산이 변경됐어, 이 뜻이죠. 예산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,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편성하는 예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추경도 예산이랑 똑같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예산하고 또 추경해서 또 예산을 하고, 이런 식이죠. 자, 근데 이제 이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냐면, 저희는 추경 안 할래요 그래요. 이유가 뭘까요? 왜 추경을 안 한다고 하시냐 하면, 변경사항이 없어요 그래요. 작년에 우리가 예산 보고했던 거 내용과 지금은 어때요? 그대로예요 라고 얘기해요. 이거는 어때요? 절대 불가능합니다. 그럴 수가 없어요. 반드시 예산은 바뀝니다. 국가 예산이거나 무슨 뭐 복지관 예산이거나, 또는 뭐 이게 쉽게 볼 수 있는데, 이거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요. 근데 장기간 기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. 그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, 그래서 해야만 해요. 결론부터. 또 하나는, 여태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? 귀찮아 죽겠네 라고 얘기하세요. 물론 돈도 들고, 이 추경이라는 게 맞습니다. 옛날에는 안 했어요. 옛날에는. 근데 옛날엔 회계도 없었는데 뭐.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생뚱맞게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추경이라는 건 존재를 합니다. 원래 추경이 맞는 거예요. 근데 어때요? 귀찮고 돈 들고 이런 거를 뭐하러 시간 낭비고 하느냐. 해야만 해요. 그리고 어때요?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해야만 한다. 결국은 하라는 얘기죠, 뭐.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. 꼭 변하는 예산이라고 말이 돼? 됩니다. 어디는. 장기요한 기간은 어때요? 그 일반 복지관이라든가, 또는 뭐 경로당이라든가, 또는 뭐 국가라든가, 이거는 어때요? 변한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안 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, 장기요한 기간 예산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국가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는 어때요? 타서 쓰는 개념이에요. 국민으로부터 돈을 타서, 국가로부터 돈을 타서, 그 범위 내에서 나 떡볶이 1,000원어치 사 먹을래 그랬으면 어때요? 예산을 편성을 떡볶이 1,000원 했으면 떡볶이 1,000원만 사 먹는 거예요. 가격이 500원이라서 500원이 남으면 돌려주는 거고, 누구에게? 돈을 준 사람에게, 국가에게, 또는 어떤 국민에게. 그리고 나머지 어때요? 500원만 지출했으면 500원 지출한 것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. 반대로 어때요? 1,500원이면 어때요? 1,500원은 못 사 먹어. 1,000원만 사 먹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. 돈을 타서, 타서 쓰는 거예요. 아이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잖아요. 용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막 사업을 해서 불리고 막 이렇게 하나요? 아니죠. 엄마가 1,000원 주면 1,000원 준 거 가지고 그걸로 사 먹는 거예요. 갔더니 가격이 올랐으면 엄마 올랐어. 뭐 200원 더 줘. 이러겠죠. 그러니까 타서 쓰는 거예요. 준 돈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. 이게 예산이에요, 이게. 근데 장기간 기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. 그래서 그러는 거야.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예요. 지출하는 거예요.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제 경험을 하나, 이제 저는 뭐 한 20년 전에 약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, 그때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 직원 휴게실이 존재하잖아요. 그 직원 휴게실에 이렇게 그 한여름인데 들어갔더니, 직원 휴게실에 들어갔더니 이게 휴게실 자체가 너무 추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. 사람들이 휴게실을 못 들어가고, 그 저기 뭐 바깥에 있어요. 그래서 어때요? 왜 그래요? 그랬더니 어때요? 고장이 난 거예요, 에어컨이. 근데 그걸 고치려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아마 아주 진짜 20년 전 얘기예요. 지금은 그렇게 뭐 이상한 짓들을 안 하겠죠.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에어컨이 고장이 나니까 에어컨을 고치는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예산이 이미 소진돼서 없는 거야. 그게. 근데 반대로 어때요? 전기요금은 계속 들어오잖아. 전기는. 그러니까 어때요? 그냥 떼는 거야. 그러니까 추워서 못 들어가는 거야. 밤에는. 낮에는 이제 시원한데 밤에는 어때요? 이거 못 들어가겠는 거야. 온도가 좀 떨어지니까. 그러니까 이래요.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. 이게 돈 낭비다, 국가가.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제가 이 장기간 기간 이거 하면서 또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대표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. 뭐 돈이 없어,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네, 어쩌네. 이미 돈은 많아. 그게 이상한 일이잖아. 예산 편성이 안 돼서. 예산 승인이 안 나서. 막 이런 개념이죠. 근데 장기간 기간은 뭐 예산 승인, 심지어는 결산할 때 예산 승인이 나기도 하고, 다음에 예산을 낼 때 전년도 예산이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가 많아요. 아직도요. 그러니까 이거 예산에게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, 그러니까 장기간 기간은 아닌 거야. 즉, 장기간 기간은요, 타서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. 벌어였어요, 벌어요. 내가 벌어서, 내가 1억을 갖다가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올려놔요? 돈이 있어야지.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뭐 영업정지를 먹거나 해서 그 장기간 기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야. 그럼 이거 예산, 그냥 예산 내가 청구했으니까 그 예산 돈이 내려와요? 아니죠. 수가 청구 안 하는데 누가 돈을 줘? 예산서만 냈다고 해서 돈을 딱 내려줬을 때, 이때가 예산이에요. 예산회계예요. 즉 국가회계, 공공기관 회계는 다 어때요? 이렇게 타서 쓰는 거.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. 굉장히 예산을 내면 그 돈이 다 내려오니까, 승인이 떨어지면. 근데 장기간 기간은 예산을 냈다고 해서 어때요?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수가 청구를 해야만 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점이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돼요. 어떤 식으로든 간에. 그리고 예산을 이 국가, 이 공공기관 이런 데의 예산의 개념을 가지고, 잣대를 가지고 감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. 벌어 쓰는 회계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개념, 그거에 맞는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국밥이야. 장기간 기간은 뭐하고 예산하고 집행하고. 그러니까 예산은 반드시 틀려져 있는 거예요.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오늘 시작했어. 1월 1일 날 예산이 첫 회계연도가 시작했어. 어르신이 뭐 요양원에 들어가셔서, 제가 같은 경우 요양원에 가셨어. 한 명이 줄었잖아. 그럼 어때? 또 추경해야 되잖아. 근데 한 보름쯤 뒤에 어때요?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열흘 쉬었어. 그럼 또 어때요? 또 해야 되잖아. 근데 어때? 20일 뒤에 또 어르신이 한 20명 들어왔어. 그러면 또 추경해야 되잖아. 한 달에도 어때요? 수십 번, 수백 번을 해야만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. 추경을. 즉 예산을 계속 변경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, 그 얘기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장기간 기간의 예산은
장기간 기간 만에 예산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야만 좀 발전을 하죠. 그래서 서로 이게 편해요. 자, 변화의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왜 이래?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. 예. 달라진 감독 기준이 현재는 어때요? 즉 지금과 2024년과 2015년은 10년 차이가 나잖아요. 이 10년이라는 그 사이에 이 감독 기준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. 없던 게 막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예산회계의 개념은 그 훨씬 이전부터, 규칙은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를 해요. 장기간 기간 재무회계 규칙, 지금 의미도 없는 17조짜리 장기간 기간 재무회계 규칙은 이때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. 시행은 이 5년 뒤고 20년이고 완벽하게 시행되는 거는. 그죠? 근데 어때요? 예, 그걸로 따지면 또 5년밖에 안 된 거고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이 이전 훨씬 이전부터, 예, 장기간 기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, 예, 2008년에 존재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뒤부터 어때요? 예, 예산의 개념은 있는 거예요. 그런 규칙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많잖아요. 예. 근데도 어때요? 우리가 지금 생소하게 느끼는 거는 2024년에 이 생소하게 느끼는 거는 이때는 어때요? 아직은 모든 게 미비해서 이 감독이 지금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. 실제로 어때? 감독도 못했었고 이 이전에는 회계감사가 기관교 3번에게는 불가능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. 그러니까 즉 감독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제일 속편한 것 같아요. 예. 저도 어때요? 그냥 이거 장기간 기간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 보더라도 바뀌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. 예. 10년 전이 아니라 1년 전 것도 지금은 다 바뀌었어. 예. 자, 회계 규칙은 당연히 이제 예전부터 존재를 했어요. 하지만 어때요? 2015년과 2024년 틀립니다. 또 어때요? 기관기호 3번이 내년에 이제 2025년에 전부 2번으로 바뀐다고 봐야겠죠? 그럼 그렇게 되면 회계 규칙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장기간 기간 재무회계 규칙이 없어지고, 예. 이제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통합된다고 보는 게 맞죠. 예. 그러면 이때 이제 또 이제 내년에 또 격변기를, 즉 변화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. 예.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잖아요. 예. 10년 동안 지났는데 뭐 적어도 이때부터. 그리고 이제 장기간 기간 역사도 이제 20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? 많이 바뀌겠죠. 변화하겠죠. 예. 그리고 아직은 그런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. 예. 뭐 전국 250개 시군구의 기준도 다 틀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. 특히 추경이라는 것도, 예. 기준이 좀 통일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. 예. 추경을 요구하시는 감독자분들의 요구사항이 다 조금은 제각기 틀리더라. 원 기준은 똑같은데,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실제 이제 실무를 좀 이 뒤에는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근데 그 실무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, 책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, 현실 생활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해요. 장기간 기간은.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좀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다만 이해하시고 추경 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구나. 예. 지팡이가 막 그냥 임의대로 막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. 감독자들이 하라고 하는구나. 지금 당장은 또 감독자분 중에는 아무 뭐랄까 이렇게 타치를 안 하시는 분도 감독자분이 바뀌시면 또 타치예요. 예. 원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가요, 그렇게.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변화 과정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래야 발전을 해요. 원래의 규칙대로만 정확하게 한다. 그러면 어때요? 재무회계도 아마 굉장히 발전을 할 겁니다. 제 생각에는. 자, 추경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해야 된다.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산출 근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예. 그래서 다음에는 산출 근거도 좀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는 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이 통장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통장 관리를 해야만 앞으로는 이제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껏 그냥 통장 관리 안 하고 그냥 막 했던 때와
그때 2015년과 지금 2024년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. 예, 그만큼 많이 변화했죠.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실무적인 거 위주로 꼭 해야 되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